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고 PPT가 공유가 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PPT 몇 장 넘겨보고요. 특별히 불편하시다는 분이 안 계시면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오디오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 수신기 쪽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륨을 좀 높여주시거나 이어폰을 꽂아주시거나 하면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생기부 웨비나 시즌 3 선택 과목과 탐구력. 오늘은 사회 계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저는 김현이고요. 오늘 아마 투각학원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제 개인적인 또 SNS 통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설명에는 일단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시즌마다 조금씩 바꿔오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엔 시즌 3로서 선택 과목과 탐구력에 대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이 제가 들어오셨는지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그래서 전형상으로 보면 수시와 정시 중에 1차적으로는 수시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가장 관계가 높습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도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일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재생활 서울대가 생기부를 반영한다 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관련성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가장 관련된 설명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이런 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학력,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이 있고요. 저는 제시문 면접 강사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런 데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3부터 뭐 원칙적으로는 고3인데 뭐 N수생이나 또 로스쿨 가는 친구들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어쨌든 중3 이후에 주로 학생들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일단 제가 사회 계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까 사회 계열이 어디까지라고 하면 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계열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 있는 단과대학 중에서 사회과학 대학에 속하는 혹은 이제 그 언저리에 있는 학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좀 전제를 할 것은 그 사회과학 대학이 보통 경제학부가 위치해 있는데 경제학과가 위치해 있는데 경제학이랑 통계학이 이제 사회학과부터 들어가 있죠. 이제 통계학과 문과 있는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오늘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얘네들은 그 경제나 통계 계열, 우리가 크게 상경 계열이라고 해서 제가 12월에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경 계열은 이제 요 시즌 3 설명회 오늘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로 상경 계열을 했고 지난달에 메디컬 계열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것을 제외한 그냥 오늘 주로 말씀드릴 학과들은 이제 뭐 정외과, 그다음에 뭐 정외과는 비슷한 국제학부, 그다음에 뭐 미디어, 언론 미디어 계열, 그다음에 사회학과, 뭐 행정학과, 뭐 지리인류학과 이제 이런 계열, 심리학과 뭐 이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과목의 우선순위 그러면 요 사회계열 학과들을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개별 학과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과목이 우선돼야 되느냐 어쨌든 사탕 과목들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국어, 영어는 비슷한 비중이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심리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네 과탐은 조금 네, 우선순위 밀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필수 권장 과목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통 그러면 이제 논쟁이 붙는 게 그러면 정법을 들어야 돼요, 사문탐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중에 정해랑 뭐 행정 이쪽 과들이 보통 이걸 듣죠. 그래서 그냥 그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 순서와 위계란 순서에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지리학과를 간다고 한다면 한지와 세지, 뭐 그다음에 여행지리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행지리 들어도 될 것이냐 마치 이과처럼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심화탐구, 그리고 뭐 주제탐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과 보완의 독서로서 이제 제가 책 2권 정도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달간의 내용과 좀 다르게 오늘은 이제 그 경희대학교 입학처 자료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초에 그 이제 또 올해 좀 새로운 업데이트된 25학년도 입시에 관련된 정리하는 컨텐츠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관련된 부분을 엮어서 설명드리겠고요. 제가 한 40분, 길면 한 45분 정도 쭉 말씀을 드릴 거고 관련된 질문들은 채팅창으로 주시면 혹은 DM으로 주시면 네,
적절한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 가기 위한 일단 과목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제가 개괄적인 수시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휘문고등학교 진학부장 선생님이 작년에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휘문고 재학생들한테 나누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가 학생부 종합을 얘기를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내신대에 의해서 좀 전형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는 내신대 있다. 이건 이제 구등급제 내신입니다. 구등급제 내신. 그러면 이제 구등급제 내신인데 이걸 이제 구등급제로 하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혹시 1학년들이나 그 밑에 학년은 헷갈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제 1등급대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상위 4%죠.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그 각 학교에 학년에 전교생이 몇 명인가 예를 들어 이게 300명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300명이다. 그럼 이제 12등까지 들면 이제 요 전략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요걸 좀 정리를 하고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2등급부터는 좀 나뉘죠. 2초, 2중, 2후. 그러니까 대략 한 0.333 계율로 나눈 건데 그러면 요것도 이제 2등급은 총 7%니까 대략 나눴을 때 뭐 그럼 이제 저희가 그냥 반올림해서 여기가 예를 들면 한 6%, 여기까지 한 8%, 부적입니다. 그다음 11%까지가 되는 거고요. 3등급은 이제 12부터 그 밖에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볼 이유냐? 1차적으로 수시에서 학종도 내신은 무시할 수 없다. 최소한의 내신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대 일반전형, 연대 활동우수, 뭐 국제형, 뭐 특기자 좀 내지만 고대 학업수 계열력 다 뭡니까? 이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일단 이쪽 강남 쪽 학생들은 저희 왜 강남 얘기하냐고 하시면 어쨌든 수학학원이 대치했기 때문에 그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 학종이 일단 잡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교과라고 한다면 교과 전형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교과 전형은 이 4%까지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건대를 가는 겁니다. 원대 정도. 건대 이상. 물론 연고, 서성한이 여기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고 학종이 되게 되면 이제 내시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뭐 2등급 2초 이게 헷갈리시면 지금 고일들 입장에선 우리 학교에서 상위 6%, 상위 8%, 상위 10%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설명에서 왜 굳이 내신을 말씀드리냐 하면 요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등급 후반 한번 볼게요. 강남의 그냥 일반적인 강남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강남구라고 이제 하겠으면 그냥 편의상 강남구에서 2등급대 후반이라고 하면 뭐 아주 못하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아주 못하는 친구들은 아닌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수능으로는 뭐 서성안을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떻게 나와요 지금?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에만 2등급 중반에서 제시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라. 그럼 2등급 아까 중반에 제시한 대결이요? 서성한 중이 이제 사실 여기 이제 뭐 경희대나 외대도 포함되는 겁니다. 문과로 치자면 여기를 이제 쓰는데 어떨 때만 써라?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만. 그러니까 비교과가 그냥 들어오면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명의 목적은 뭐냐면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요건을 갖췄을 때 사회과학 계열을 쓴다는 전제에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3등급 때도 하나 있잖아요. 3등급 때는 뭐라고 해요?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에만 위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해요. 위 대학은 어디? 여기. 그러면 보통 생각하실 때 뭐 학 지역마다 좀 차이 있겠지만 어쨌든 강남권에서는 2등급 때 후반도 이제 중경외시를 가면 조금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정시 잘 봐서 잘 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강남 벗어나면 사실은 2등급 때 후반이 중경외시 보이스죠 대부분. 뭐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렇게 먼저 생기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는 3등급 때부터 어떻게 해라? 비교과가 아주 우수할 때에만 위에 걸 써라. 그러면 이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오늘 이 설명에 들으면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지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의 인프라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명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고등학교가 이제 대학문고가 A, B, C, D 5개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A, B, C 이상적인 학교에서만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올 수 있고 D나 E에서 비교과가 아주 우수하게 나오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D나 E 그룹까지 가려고 이제 보편 적용 얘기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좀 이제 체크하시면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지는 것은 맞아요. 개인의 능력으로. 그러나 비교과가 아주 우수해지는 것은 네, 학교 인프라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설명의 목적은 지금 사회계열의 학과들을 지망한 학생들의 생기부를 아주 우수하게 만드는 정도, 내신을 한 0.3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평가 요소는 제가 이렇게 항상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대학비 내려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대학마다 살짝 차이도 있고 추상적이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자, 일단 전체 내신. 여기 내신은 학종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따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고하고 저기 어디 그 학교 어디 있어라고 하는 학교의 내신을 똑같이 보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차별점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 B, C, D 이 중에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정확한 거는 우리 1년 선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 정예과가 어느 정도가 같고 건국대 정예과가 어느 정도가 같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학 어디가 나는 입결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학교 차이가 반영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잠시만 이끌어 준비해 계셔서 어쨌든 이 사회계열학과 중에서 정외와 미디어학과는 인기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난처럼 얘기하는데 문과가 요새 아무리 망했어도 상경계열과 정외와 미디어는 살아 있습니다. 네, 이곳에 그 뭐 나름대로 인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외교학과를 나왔을 때 항상 얘기하시면 정외과 어떤 거품 이것은 꺼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과와 이제 이거 자전은 고대입니다. 고대 자전은 뭐보다는 조금 떨어지거나 뭐 비슷한 몇 고대 자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기학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위권 학과가 서울대 인류 혹은 연대 문화인류가 이제 조금 높고요. 그다음에 행정, 사복, 지리, 국제 등이 이제 약간 중위권 학과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회대에서 중위권 학과라고 하더라도 인문대나 사범대 인기학과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선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보시면 관련 교과는 뭐냐? 그래서 일단 정해, 국제, 행정, 인류, 자전, 고대 자전, 그 법과 행정을 하신 그 고대 자전, 성대 글리와 같은 글로벌 리더와 같은 거기는 일단 저희가 사회와 사회 탐구 과목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영어를 접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계열은 사회 과목들과 국어 과목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지리 사법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학적인 요소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회와 수학을 잡아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건대 정외과 정도로 할 거야. 애들이 보통 건대 정외과만 얘기하니까. 건대 정외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2그룹 학교에서 2그룹 학교 보통 2, 중 정도의 내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정외과잖아요. 그럼 나의 사회탐구 과목들의 내신이 뭐예요? 2중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즉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 전체 내신 구조에서. 만일에 내 내신이 2점 중반인데 사회가 예를 들어 3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점이 되는 거죠. 적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이제 이걸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이게 요새 뭘로 잡히고 있어요? 사실상 이수 권정 과목이라는 이름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인문 계열에서는 명시적이는 않지만 그다음 연관 활동은 뭐냐? 일단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내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느냐? 그럼 뭐 보시다시피 짐작하실 수 있죠. 정액과 쪽 모의유엔 모의 국회 동아리는 거의 없으니까 방송반 이제 당연히 언론 미디어 계열 교지 편집부는 뭐 사실은 언론 미디어 계열로 볼 수도 있지만 다 해당할 수도 있죠. 여기서 해당되는 기사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시사 이슈를 공부하거나 토론하는 동아리도 기본적으로 사회 계열 동아리를 저희가 잡아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아리 등이라고 한 이유는 원래 여기 뭘 잡아서 왔냐면 유연화를 봤었거든요. 개세특이라 그래서 개인 세특. 근데 이게 고1, 2는 여전히 유연화 프로그램이 중요하고요. 고2, 3은 지금, 고1은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창체 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요해요. 어쨌든 이건 전반적으로 이건 어떤 걸 보는 것이다? 창체 쪽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보통 이걸 대학은 진로 역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술 역량, 이게 이제 뭐, 소위 말 이게 오늘 주로 말씀드린 탐구력이죠, 탐구. 그래서 이건 어쨌든 결과물이 발표와 보고서 형태로 되어 있는 활동들.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는 사탐에 특히 들어가는 사탐 관련 과목이나 뭐 관련 내용들이 중요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정도가 중요하고 심리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과학은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 주목도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는 보통 독서,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런 선택 과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공동체 요소 이런 것들로 저희가 나눠서 봅니다.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지금 사회계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들어와서 왜 뭐 의대나 공대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은 사회계열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지금부터 이제 그 경희대 입학처 자료를 좀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경희대 자료 보이시죠? 경희대 표시돼 있고, 요거는 이제 임진택이라고 제가 입시 시작할 때부터 입학사정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테랑 입학사정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어쨌든 여기 뭘 중요한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과목 선택. 네,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그 학교별로 이수 권장 과목과 필수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과예요. 이과에는 이제 뭐 되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지만 인문계열 쪽에서는 이제 그냥 그 뭐 경제학이랑 통계 쪽에 뭐 무조건 이런 것만 써 있고 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하시는 상관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근거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요건 연세대학교 자료인데 자, 학업 역량 여기 탐구력 있죠. 요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 진로 역량 중에서 뭐가 있어요?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는 근데 뭐 되게 복잡 미묘한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외과에 갈 거면 정시화복을 들었어야지. 듣는 애와 안 듣는 애가 있다면 듣는 애를 뽑아야지라고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 과목을 들었는지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목의 내신이 좋은지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되게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A 과목은 뭐 애들이 많이 듣고 들으니까 가서 들어야지. B 과목은 이수 인원이 적으니까 내신이 안 나올 거서 안 들어야지. 그래서 피해야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인문계열 쪽 경제에서 좀 많이 발생하죠. 뭐 정법도 살짝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제에서 저기 어쨌든 문과에 잘하는 쪽이 다 있는데 내지는 또 이수 인원이 뭐 상대로 적은데 그래서 안 가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고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또 애들이 많이 가면 과목 잘하는 애들 많이 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그 문과는 필수는 아니죠. 뭐라고요? 과목의 우선순위는 존재한다. 진로 적성에 따라서 어떤 과목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입장이 안 되시나요? 계속 되지? 네,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평가 요소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래서 근데 그냥 그 과목을 들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학업 성취도 어쨌든 등급도 잘 받아라. 얼마나 잘 받아야 돼요? 물어보신다면 자기의 전체 내신을 까먹지 않을 정도. 이제 이 과목 때문에 내신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냥 예를 들었는데 정치화법과 사회문제 탐구 그런 이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과 케이스 하나 보고 가죠. 자, 2그룹 일반고 2극초 학생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5등급제에서는 계속 퍼센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2극초니까 이 친구는 한 5% 정도 되겠죠? 1중후면 대략 뭐 한 3% 정도 든 친구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광고 홍보 쪽에 약간 초점을 맞춰져 있구나. 광고 홍보가 이제 이렇게 과들이 광고홍보학과가 있는 대학은 지금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위에서부터 어떤 그 순서대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사실 미디어 계열 쪽보다는 오히려 문화 콘텐츠 쪽이 좀 맞아서 그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근데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생기부라는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사실은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학종도 내신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 내신을 못 가준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내신만 맞췄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도 이제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공부 쪽으로 맞춘 생기부는 이렇게 이제 문화관광 쪽에 좀 맞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영 쪽에 맞춰서 지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부가 이제 어디만 하나만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경영은 인기학과죠. 상당히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상향 지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과를 바꾸는 어떤 그 베리에이션의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제 변주라는 표현을 썼던데 오히려 이제 뭐 문화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나 약간 이런 과들에서 조금 더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중위권 학과니까 좀 대학을 높여서 써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걸 좀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여기 사복 있죠, 사복.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학과, 그다음에 하스에서 이제 JCL 계열, 혹은 이제 행정 계열, 그다음에 여기 고대는 사회학과 썼죠, 글리 썼죠, 사회. 그럼 이제
얘는 어느 쪽으로 통하는 생기부다? 아, 얘는 약간 법, 그다음에 무슨 어 복지, 사회 이런 쪽으로 써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 어떤 구성상을 보자면 이게 이제 큰 틀에선 사회학과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1학년 때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약간 그 법과 제도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 얘는 자존 쪽에 관심이 있구나. 고대자존, 성대 근리 쪽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사회학과로 밀고 갔는데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이제 약간 그 대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회복지학과.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낮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보다 저 서울대 사회학과보다 사회복지학과가 그럼 많이 좀 떨어지느냐?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도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가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고요. 이제 거기서 더 저희 낮춰 들어갈 때 아동가족을 보통 넣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사회복지 쪽에서 뭐 테마를 인구로 잡았거나 아니면 뭐 요새 유행하는 이제 고령화, 출산 고령화로 잡았다면 역시 아동가족이 이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인으로 짜여진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뭐 연고나 이제 서성 라인에서는 보면 자기가 아 얘가 이게 원래 이과를 가고 싶었던 거구나 보통 드러나고요. 한 1, 2, 3번 카드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거기서 약간 변주가 되는 상대적으로 좀 덜 선호되는 과들로 보통 틀게 됩니다. 자, 패턴 맞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가 맞춰보시죠.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D그룹이 어느 정도 일반고냐? 서울대를 수시에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보낸 학교 D그룹 잡고요. 10명에서 15명 10명에서 20명 보낸 학교를 C그룹 잡습니다. 보통 그래서 좀 내신대가 달라지죠. 3초면은 이게 몇 퍼센트인가요? 한 13, 4% 상위 그룹 되는 거고요. C그룹 2주면은 얘는 2주가 한 10% 정도 되는 애겠죠. 9, 10% 정도 되는 애 되는 거겠죠. 여기 오타가 났네요. 근데 학종 정해.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정해 생기부겠죠. 그죠? 정해 생기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올라갔고 이제 보통 정해 생기부 가진 애들의 거의 한 3분의 2는 외교 쪽이죠. 아무래도 정치 쪽으로는 3분의 1 정도의 애들이 이제 포커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한양대 쪽은 약간 그걸 믿고 약간 베리에이션을 높여 썼다. 라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리 쪽으로 생기부가 아주 예쁜 친구였는데 사실 연대국제원에서 지리를 가지고 넣을 수 있는 과들이 별로 없죠. 없어서 일단 이렇게 좀 이제 그냥 그 피지컬을 믿고 넣은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 앞탐구 아시아 계열을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아마 한문이라고 그런 걸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믿고 넣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지원 계열 관련 교과목이 뭐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는 제가 이화여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화여대에서는 요거는 이제 진로 역량이 학업 역량에 넣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지원 계열 교과목 이수현황, 지원 계열 관련 이수도, 성취도.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어떤 카테고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요 부분들이 3년 전부터 서울대가 이거 제기하기 시작한부터 약간 공식화되었다. 그 이전에도 당연히 평가를 하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평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거겠죠.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은 어떤가? 왜냐하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 ABC로 나오니까 그냥 A만 받으면 된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원적으로 그 원점수라든지 퍼센테이지 같은 거 좀 따져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더 중요하겠죠. 지원 좀 표시할게요. 지원 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 과제나 과목을 유선으로 근데 과제를 나는 건 이제 소위 주제 탐구의 영역이 될 것 같고 이 과목 관련 과목 들으려고 했는가 이거를 계속 제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다음에 지원 모집에 따른 핵심 교과목의 전반적 성질 어떤 이건 핵심 교과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선택 과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평가 방식에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수한 교과목의 수준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뭐 이과 사례를 들고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외고나 국제고에 전문 교과들이 있고 상당수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없잖아요. 근데 꼭 전문 교과를 들었다고 해서 일반 교과보다 우수하게 보진 않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어쨌든 대학에 왔을 때 그 학과에 다니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좀 가져가 보면 역시 2그룹 2초반, 2그룹 1중후 두 친구들, 2그룹은 대부분 일반고죠. 일반고 친구들인데
듣기로는 지금 일단 뭐 당연히 통사 들었을 거고요. 3은 윤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를 들었고 일반 선택으로 그리고 기하, 생활과 과학, 미술 창작,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심사. 요거 이제 요건 아마 공정교육과정 들은 것 같고, 요건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었겠죠. 일반 선택 세계지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 과학, 운동과 보건, 교육학 이렇게 써서 붙은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뭡니까? 예, 사회문제 탐구. 일단 이 과목은 뒤에 이제 탐구력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거 뭐 이과 친구들도 꽤 선택합니다. 사탐 하나 들으라고 하면. 근데 이건 그거라기보다는 이 두 과목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소논문을 쓸 수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기 전에 소논문을 명시로 쓸 수 있는 과목들이 5개, 올해 이제 고1부터 하나 들어 6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듣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가장 심화된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르시고 같은 경우 특히 여기 이제 뭐 상대 글로벌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정치와 그 법을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쿨의 프리 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광고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어떤 과목이 딱 떨어지는 얘기하기는 없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3분을 빼고 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이제 관련된 과목들을 들었는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심리학 같은 것도 광고 공부학과는 좀 더 관련성이 있겠죠. 이수 과목으로 있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과는 이거 들어봐라 이제 딱그 명시로 나와 있어서 오히려 편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과는 이제 저는 사실은 어쨌든 이 사회과학 전공자니까 이게 당연히 좀 그냥 이게 당연시하던 것들인데 막상 이 부모님들이 이제 이과 전공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감잡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잡으시면 된다. 잘 어려우시면 이런 건 이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교육학, 심리학처럼 공동교육 과정을 열심히 들어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었다면 가서 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대에서는. 다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지나 행지를 안 듣고 여지로 들으냐? 뭐 이런 거죠. 1학년 때나 2학년 때까지는 뭐 지리학과에 갈 생각이 별로 없었다. 아니면 뭐 국제학부에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근데 여기 가려고 했더니 세지 행지가 이미 지나갔다. 세지 한지죠. 죄송합니다. 한지. 이거 생각하면 그 여행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들. 자, 이건 이과 학생들 얘기가 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희 대신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자, 일반 선택 대신 진로 선택을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자, 진로 선택 과목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성취도도 좀 아쉬울 것이고 세특도 아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자체를 보는 개념보다는 그거를 뭐 어떤 걸 들었나 안 들었나 이런 이제 여부로 본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이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 보겠다는 거죠. 왜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학력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ABC니까요. 부등급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를 본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진로 역량 활동에 집중해서 본다. 왜냐하면 뭐 말 그대로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아마 대학 아니 고등학교 과정 중에 있는 이제 공통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제 지금 2, 3학년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이제 대학의 전공과 연관성을 짓기가 가장 이제 관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진로 역량 활동에 집중한다. 세특에 나와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는 활동들을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숫자, 이제 ABC로 표시되는 것보다 글자, 활동이 서술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1학년들한테 의미가 있는 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융합 과목들 빼고는 이것들이 다 어쨌든 이제 내신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학년 입장에서는 당연히 숫자와 글자 모두를 챙겨야겠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작년 자료긴 해요. 작년 자료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간소화 이후에 처음 이제 나왔던 자료기는 한데 지금 계속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5줄 보시면 인문사의 계열도 권장 과목은 없어도 선호 교과는 있다. 학문 다니면 교과 우선순위를 잘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과 계열에서 명시형 과목이 있고 문과는 명시형 과목이 없다 보니까 문과는 뭐 대충 듣고 대충 이수해서 대충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잠깐 얘기 나오긴 할 텐데 무전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전공은 오해하시는 게 뭔가 무색무취한 애들을 선호할 거라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로 대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알록달록한 애들, 이것저것 열심히 하려고 시도한 애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인문사회 계열도 우선 교과는 있다라는 거, 그 이제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요 임진택 사정관이 그 서울교육청에서 일단 특강 내용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일반 과목, 일반 선택이나 뭐 그 선택 과목의 전문 과목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대학이 보기엔 충분하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화 과목이거나 전문 교과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기설되어 있자는 뭐를 들어라? 공동교육 과정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 자, 희망 전공에 필요한 과목이 소속 고교에 개설되었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정적으로 반영된다는 게 64%다. 이제 아까 제가 뭐 경제라는 이유 들었었는데 그런 애들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있는데 연령대 안 들은 애들이 상경계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정법도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뭐 정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뭐 신청자 수가 적어서 안 열려서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동교육과정에서 들으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안 들었으면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들었다고 떨어지진 않겠죠. 아마 붙은 애들을 보면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영양평가에서 소위 진로 영역과 관련해서는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이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은 관전 과목이 없는데 평가에 활용하지 않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일부 얘기했죠. 우선 과목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원 계열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한 것과 보통 교과 위주로 충실히 이수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많이 이수하고 성취도도 좋다면 얘가 우월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공 계열 이수 과정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연 계열은 당연히 이제 명시돼 있고 인문 계열은 선호 교과의 우선순위를 지키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충실히 이수해라.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숫자로 나오는 내신이 부담되다 보니까 자꾸 ABC 과목들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내신 세탁을 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고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예, 고급 심화 과목을 꼭 이수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많이 이수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계에 맞게 이수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인문사회 계열은 위계까지 따지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리학과를 간다는 애가 뭐 세지랑 그 뭐 한지는 안 듣고 여행지를만 듣고 이러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당연히 이제 그 관련 교과 뭐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좀 분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평가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깄죠.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는 전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넓게 살피는 반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이 부분들을 보니까 두 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뭐 상대 사회 계열은 심리학 카페 거는 과학은 좀 덜 중요해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럼 과학 내신은 버려도 돼요?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과학 내신까지 들어가는 전체 내신이 당연히 최소 내신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주요 과목을 볼 때 사회 계열 학과에 따라서 과학이 들어가는 경우는 심리학과 정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단순히 교과 성적, 석차 등급 관리가 쉽거나 학습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두 개겠죠. ABC 과목을 많이 들었다. 아니면 인원이 많은 걸 쫓아간다. 네, 이런 것들은 안 지켜보겠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여기 나와 있죠. 학생의 과목 선택은 확실한 투자다. 후회 학습하지 말라는 건 이제 그 위기에 맞춰서 들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 뭐 심화 탐구 역량이나 주제 탐구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지금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지우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계열은
특히 좀 가시려는 과들이 생각하는 과들이 조금씩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약간 질문들로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요거 약간 앞부분 보고 가면 자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아이고 그 정해국제행정인류자전 여기 고대자전 쪽은 이제 사회랑 뭐 사회가 일단 기본이고 정해나 국제 같은 경우 영어가 좀 더 중요하고요. 아마 요 나머지 세 과는 뭐 굳이 영어까지 잡지는 않습니다. 미디어는 사회랑 국어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지리 사고가 사회랑 수학으로 뭐 이런 방향들이 있다. 그래서 이 미디어가 사회랑 국어로 잡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제 하향을 할 때 좀 플랜 B로 갈 때 국문과로 갔을 때 혹은 언어학과로 갔을 때 괜찮다는 말씀이 나들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요 얘기죠. 요거 일단 오늘 주제로 말씀 쭉 드리고 있고요. 그것들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 이제 심화탐구 주제탐구 이게 이제 그 서울대 28년 입시안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은 벌써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 예. 그 오늘 경희대 영상에서 요분은 이제 그 일선학교 진학부장 선생님이세요. 부분이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과연 대체 탐구력이 뭐냐? 막연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보통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입학사정을 답하는 결국 뭐예요?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들어가는 수업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과와 문과의 차이 좀 지적을 하면서 이제 여기 경험의 다양성 관점이 더 많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것은 심화와 깊은 학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말 확장되어 가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은 그럼 약간 뭐 소위 초고교급, 탈고교급에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본인 관심 주제를 다루는 주제 탐구 수준이다. 그래도 아직 추상적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작성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용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이 탐구력의 가장 시그니처 상징하는 건 뭐냐 하면 소논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소논문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언제 들어보시는 거냐 하면 그 2018년 땡땡 교수 사태 때 난리가 났던 이겁니다. 이제 2018년에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그건 2010년, 9년, 10년 얘기죠. 그때 이제 뭐 교수들이 품앗이를 하고 뭐 엄마 찬스를 쓰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소논문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그럼 어디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정, 사회과정. 요건 이제 작년 버전이기 때문에 요 과목이 하나 추가됩니다. 뒤에 있을 겁니다. 요 과목들에서는 소논문 형태가 작성이 가능해서 기재가 할 수 있습니다. 세특에. 그러면 이 과목들은 들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들어야죠. 이게 사회문제 탐구가 이제 보통 그 진로 선택이 있고 사회 과제 연구는 보통 전문교과로 빠지는 경우 빠져있기 때문에 보통 사회문제 탐구를 많이 접할 텐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경계에 관한 친구들은 수학과제 탐구도 듣기도 하죠. 네, 이걸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일단은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칸은 뭐다 생기고 해서 이 5과목, 6과목의 세특이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이제 개세특입니다. 개세특이 개인 세특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 개인별 이건 얘들이 그렇게 이걸 개세특이라고 불렀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2학년, 3학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요걸 하게 되면 뭐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모든 이제 세특이 과목 세특이 끝나고 마지막에 500자가 하나 추가되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특히 일반고에서 그나마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2, 고3은 여전히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제 고1부터는 이게 없어졌어요.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세특에 이런 내용만 넣으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게 빠졌잖아요. 유연한 프로그램 쓸 수가 없게 돼서 없어졌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 있습니다. 요 창체 쪽으로 창체에서 이제 네, 자유 프로그램 여기에 이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정규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계획이 실시한 주제탐구 활동, 공동시간체 활동, 자율 자치 활동에 특기 사항이 개입한다. 요거죠. 주제탐구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1학년 입장에서는 기존의 게세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괜찮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괜찮지가 않은 게 이전엔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500자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기존 저희 500이죠. 500자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오히려 이제 어쨌든 쓸 수 있는 분량은 줄어들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왜? 주제탐구잖아요. 주제탐. 이런 게 일단 메인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여기 자료수 뭐지? 지로수는 활동이라 나와 있고 여러 활동 문제를 활동해라. 그래서 이런 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다시 제가 출처 막힙니다. 예, 휴먼고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영상을 가져온 거예요. 자, 컴퓨터 의학 공학이 여기 뭐예요? 인문사회 분야. 예, 이제 인문과 사회 구분도 안 해주네요. 그죠? 요새 워낙 이과의 시대라서. 설문 인터뷰 등을 포함한 양적, 질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주제 탐구. 그래서 탐구 활동의 정의가 뭐냐?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험, 관찰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산출물,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활동이다. 소위 말하는 리서치가 들어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어떻게 요걸 했을 때 학생부에 들어가야 되느냐? 요거는 미리 받을 필요가 있는 게 탐구 동기 주제 선정 이유를 발표해라. 이게 이런 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핵심 내용과 발표 준비 과정을 얘기해라. 아니 실험 이제 과정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얻은 결론과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합역량평가에서는 이제 이게 그 문제 서울대 자료예요.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나와서 이제 뭐 몇몇 자사고들을 미달시켰던 그 내용인데 뜬금없이 나와요. 수행평가에 내시. 그래서 이 수행평가는 이제 기억하시는 게 보통 입시를 치러보신 분들도 두 가지죠. 그거 변별력 별로 없던데? 왜냐하면 뭐 내면 만점, 뭐 안 내면 2점 감점 뭐이 정도니까 사실은 뭐 정말 치열한 학교여야지 뭐 등급을 하나 정도 바꿀 수 있는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하셨을 때 갑자기 수행평가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수행평가는 원래 중요했어요. 왜 중요해서 다시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사회계열이니까 사회계열 내용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하라는 것이냐? 평가 요소는 지식 이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지식 이해 평가에서는 사실적 지식의 습득 여부와 함께 사회 현상의 설명과 문제 해결 필수적인 기본 개념 및 원리 일반화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한다. 그래서 핵심이 뭐다? 그럼 사회 관련 과목들의 수행평가는 뭐를 하는 거예요? 사회 현상.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과학 과목에서 뭐 해야겠어요? 과학 현상에 대해서 해야겠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시사성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밑에 건데요. 가치 태도의 평가에서는 국가 사회적 요구와 개인적 요구에 비추어 가치의 내면화, 명료화 정도, 사회 가치 분석 및 평가 능력, 공감 능력, 친사회적 행동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준다. 자, 이거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해와도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뭔가 뭐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바람직한 현상을 봐야 할 것인지 이것조차 평가를 자꾸 안 하거든요. 네, 이유는 애들이 보통 어떻게 해야 선생님 맞아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정답이 뭔지 자꾸 찾다 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라는 또 이쪽에서는 가치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꼭 옳고 그름이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규먼트 있는 게 필요하다.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수행평가를 원래 중요했냐? 자, 이건 제가 외대보고걸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수행평가가 70씩 들어가는 거면 일반고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죠? 보통 일반고는 집필 60에 수행 40이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를 많이 시켜야 2번 시킵니다. 네. 저 한 번 시키는 학교도 얼마 전에 봤어요. 네. 이렇게 4번이나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뭐 시켜요? 이건 이제 과학 보근한데 실험 보고서 작성, 묻고 답고 이렇게 4번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 여기서 결국 이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세특 5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은 이제 보통 뭐 학기 말에 슬그머니 가져간데 자율 보고서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넣어주게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특히 이제 뭐 본인이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고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루 전날 GPT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결국 세특이 채워지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제 탐구력과 독서의 관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학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3년 자료죠. 3년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지 얘기하고 있어요. 경희대, 건국대, 연수대, 중앙대, 연곡외대에서 자, 제가 독서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7번 생기부 7번의 독서 활동 상황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독서가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심지어 입시 전문가도 있어 다시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보죠. 독서에 대해서 대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교과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자와 접할 수 있는 독서입니다.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드러날 때까지 제가 직접 호기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독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대학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독서 활동을 담고 있는 독서 활동 상황의 경우 24년 뒤부터는 대학에 제공되지 않은 직접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하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기록되는 사항을 통해 간접 평가는 가능할 것이다. 평가를 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서가 아까 이제 학생들의 어떤 탐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가성비 높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넘어가면 실제로 이제 그 생활기록부 기재율랑 다시 돌아와 보면 이 독서 활동 상황은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독후감을 써가야지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제공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텅텅 비어 있어도 대학에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 기록, 독서 기록장을 쓰실 필요 없어요. 다만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이냐? 저희 공자 채팅창을 좀 이용할게요. 보통 이제 아까 우리 주제 탐구 얘기했었잖아요. 주제 탐구를 할 때 보통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일단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하게 된 동기와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조사, 아니, 정확히 연구죠. 연구 방법 및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결론과 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결과죠.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한테 미친 영향이 있어야 돼요. 변화. 그럼 독서는 어디에 활용되느냐? 저기 나와 있는 자료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료를 이제 상당수 아이들은 이제 그냥 이 내야 되는 수행평가 전날 네이버에 쳐보거나 챗GPT한테 물어보고 가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이거를 가장 좋은 건 자기 로데이터를 얻는 방법일 거고 그게 뭐 실험일 수도 있고 수업일 수도 있고 컨텐츠 어널리시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지금 보이는 이런 책들은 우리가 소위 2차 자료라고 부르잖아요. 가공된 자료. 나도 보고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이제 레퍼런스로서 이 단행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 활동이. 근데 이제 그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리고 보통 이걸 대신해주는 부모님들이 DBPI에서 논문을 찾으세요. 음. 왜? 그게 검색하기도 쉽고 어쨌든 그 키워드 검색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양도 짧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은 뭐 제가 이런 표현 드리는 건 어쨌든 자기들끼리 보려고 쓴 거잖아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되게 어렵고 압축돼 있고 어려워요. 그리고 레퍼런스로 그걸 밝혔을 때 어, 신뢰가 좀 떨어지죠. 얘가 정말 이걸 알고 썼을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단행본들은 물론 완전 학술 서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서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독서를 활용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탐구 활동에.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일단 정해 쪽이나 사회학과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책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선택의 제공부터라 그래서 그 말콤 몰레노엘은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사람이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미군의 일본 공습에 얽혔던 약간 그런 어떤 딜레마, 윤리적 혹은 또 어떤 전쟁 수행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앞부분은 조금 지루하대. 뭐 이제 갑자기 공군 마피아 얘기가 나와서 뒷부분으로 가면은 어, 어, 민간인 지역에 대해서 폭격을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군사 지역만 폭격을 해서 전쟁이 좀 길어지더라도 하는 게 맞는가? 약간 이런 전쟁 수행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전쟁 자체는 이제 정치는 다 걸쳐있는 얘기니까 한번 디시전 메이킹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만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 책은 이제 뭐 PC라고 정치 올바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약간 PC주의가 좀 과도했을 때, 아니면 이제 이게 오히려 약간 파시즘적으로 흘렀을 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고발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뭐 트럼프 편을 들거나 그런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독일 작가가 쓴 책인데 슈피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회학과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약간 어, 미디어 조건도 관련도 있겠죠, 그죠? 요또 언론 보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번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으로 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질문들 좀 채팅창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뭐 늦게 들어와서 어느 PPT 못 봤으니까 다시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오늘 두각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저하고 약간 연결고리가 좀 지금 없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제 블로그, 밴드, 유튜브 제가 이런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어쨌든 접속하시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뭐 설명회, 뭐 수업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입시 자료 이런 거 다 공유 받으실 수가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셋 중에 하나 들어와 주시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단 컨설팅을 제가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른쪽 겁니다. 그래서 설계 컨설팅이고요. 어, 이제 만약 고일 같은 경우는 일단 고교생활 전반의 설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내가 건국대 정외과를 가고 싶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가야 하나? 뭐 교과는 몇 등이나 해야 되고 종합으로는 몇 등이나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돼? 이런 약간 5학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가 될 거고요. 고1이나 고2는 고2나 고3은 지금 생기부가 나왔죠. 지난 학기까지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본인의 플랜 A가 있겠죠. 뭐 이런 정의 미디어 뭐 하나 어디죠? 정의 미디어 이쪽들 정의비용 뭐 어쨌든 경영은 이제 오늘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데를 내가 가려고 하는데 계속 가도 될까? 아니면 이제 슬슬 뭔가 조금 중위권 학과를 플랜 B로 바꿔야 될까? 이런 것들 진단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번 학기에 뭐 창체 쪽에 자율활동이 뭐를 해야 되고 동아리에서 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주요 과목이 지금 사회하고 영어니까 거기서 수행평가는 뭐를 발표할 거고 이런 것들 정하는 거 그런 것들 120분으로 진행하니까요. 요거는 내신 기간 되기 전에 한 둘째 주까지 3월 주까지 꼭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좀 막연히 불안한 친구들 있죠. 내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대로 가면 나는 뭐 어디에 갈 수 있을까? 그냥 진단 정도만 일단 해보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90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위 말 연관 관리라고 많이 하시는 정기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1년에 저랑 4번 보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B는 수시로 뭐 카톡이든 월 1회 미팅이든 수시로 이제 하는 제 연관 관리 프로그램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제일 어쨌든 기본적인 건 학기 초에 설계하고 학기 말에 생기부 같이 쓰고 학기 초에 또 2학기 설계하고 생기부 같이 쓰고 이런 식으로 4번 지금 2학년부터는 한 학기마다 생기부를 마감할 거고 1학년들은 이제 바뀌어서 학기마다 생기부 써야 되죠.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 뭔가 그거 갖고 좀 부족하고 이건 주로 어쨌든 1학년들이 많이 신청하긴 하는데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고 그때그때 좀 뭐 물어보고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요 심화 프로그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일단 저랑 1차시 좀 대면 컨설팅 진행하시고 A로 갈지 B로 갈지 정하시면 좋겠어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주제 탐구랑 이런 수행평가 어떻게 주제 잡고 뭐 보고서 써야 되나 요거를 방법론 강의를 3시간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추석이랬다. 설날 연휴 때 여기저기서 했는데 그때 못 들으셨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그거 좀 알고 가야겠네. 그래서 요게 3시간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동영상으로 수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조금 제가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로 강의됐던 강의이기 때문에 유료 문자 남겨주시면 이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플랫폼 중에 밴드 플랫폼 여기 가입하시면 이제 꼭 두각을 통해서 안내받지 않으시더라도 저와 관련된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일단 그러면 PPT를 앞으로 좀 돌려놓고요. 질문을 몇 개 주셨는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생리부, 그다음에 사회계열로 주제를 잡긴 했지만 뭐 이외에 입시와 관련된 질문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가감 없이 채팅창 혹은 DM으로 주시면 제가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전공 관련 부탁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제 과목들 잡을 때 저희는 이제 사회랑 국어 과목 위주로 잡는다는 일단 말씀드렸었고요. 혹시 이거 말고 뭔가 더 원하시는 정보가 있었으면 다시 좀 주시고요. 전사고라면 소논문 기재 과목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섯 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 과목 듣지 않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예, 왜냐면 어차피 뭐 전사고 나름이긴 한데 전사고도 이제 ABC 그룹으로 좀 어쨌든 그레이드는 나뉘니까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C그룹 이상 있고 과목들이 이제 정부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이런 이제 주제 탐구들을 시키시니까 꼭 그 과목 들으려고 했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길어서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외국 학생이에요. 자전사회학, 사회학과 쪽인데, 그건 이제 전공어는 이 전체 내신의 데미지를 주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단위수가 크니까 이제 그건 거기서 끝나고요. 이 관련 교과에선 전공어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공어는 이 전체 내신에서 평가되는 걸로 끝납니다. 만약 사회학과 쓰신다면, 예. 현장 강의를 들으셨으면 굳이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더군다나 이제 그 말씀하신 장소에 들었으면 저희가 굉장히 그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서 네,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대치 남고라고 하시면 이것도 좀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이제 아까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제 흉고생. 이거는 이제 일반고고 대치 남고는 대치 남고.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고랑 단대부고도 그레이드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좀 D그룹에 속해 있죠. 대체로는 E그룹 학교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대치는 특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여기 좀 휴문 얘기는 했으니까 휴문은 수시로는 서울대 10명 못 가잖아요. 음, 물론 이제 안 가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과 빠지는 경향도 있고 올해는 한 명인가 두 명밖에 못 갔던데 심지어 네, 근데 정시로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아니 그런 학교 상대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체 숫자가 아니라 수시 숫자로 잡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선택 과목 고를 때 이과여도 사탐을 선택하냐? 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3 플러스 1로 들으라고 하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만 3 플러스 1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학종에서는 융합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냥 약간 단편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물화생지를 다 들으실 수 있다면 저는 물화생지를 다 듣기를 권해드려요. 과탐 하나 빼고 사탐 고르시기보단 이과라면. 아, 그 학교시구나. 네. D그룹입니다. 그다음에 어, 네, 경제경영계열 따로 했고요. 그거는 제가 아마 저희 단톡방에는 영상도 공유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유튜브에 가시면 있어요. 그거 제가 아마 오픈을 시켰을 거예요. 한 2달 전에 오픈을 하거든요. 여기 제 유튜브 가시면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확인하실 거 있을까요?
제 컨설팅 프로그램은 현재 두 가지 진행 중입니다. 제 연락처에 아까 한번 틀어드렸는데, 네, 여기 제 업무용 번호니까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학종의 융합이 안 좋다는 건 학종은 색깔이 분명한 아이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전형이에요. 얘가 어느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 어느 쪽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구나. 근데 융합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색이 옅어지죠.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뭐였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인 사회계열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면 심리학과는 상대적으로 이과적인 속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과목을 저희가 심리학과라 하면 여기는 사회 과목이랑 저희가 생명, 과학 과목들이 어땠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대표 이제 정외과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과학 과목을 하나쯤 들었다. 그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손해가 나는 게 그러면 뭔가 그만큼 그게 코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정외과 쪽이나 사회계열 쪽으로 더 뭔가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융합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좀 이제 약간 이도 저도 아니게 뭐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아니 요새 또 무전공, 자유전공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기도 하고. 근데 학종은 색깔이 분명한 애들이 맞는 생기를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 그게 싫으면 교과로 가면 돼요. 아니면 뭐 논술로 가거나 정시로 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적이나 진로 적합성을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니라 대학이. 이걸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공된 얘기보다는 일단은 어쨌든 대학의 애들을 뽑는 거니까 그 얘기들을 일단 그대로 일단은 거기 출발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